안녕하세요. UOS 입시 만담. 자, 오늘 시간은 서울시립대학교에 대한, 서울시립대학교 전형에 대한 오해들을 좀 해소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모든 오해를 다 해소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인터넷에서 많이 도는 혹은 다른 입시 사이트에서 학생들이나 여러 다른 분들께서 잘못 알고 계신 그런 오해들에 대해서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질문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요거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시립대 재작년 교과전형 평균이랑 작년 교과전형 평균이랑 저희 입시 사이트에 입학처 홈페이지에 공개한 게 너무 많이가 차이가 나는데 이게 좀 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일반고가 아니라 자사고랑 특목고가 좀 많이 합격해서 그런 건지, 그리고 올해는 어떨 거로 예상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시면 수험생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학생부 종합전형과 다르게 학생부 교과전형은 원래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교과 성적이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 가지고 서울시립대학교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대학들의 교과 성적들은 하락하고 있는 것이 추세입니다. 대부분 그렇다는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릴 것 같고요. 작년이랑 또 재작년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재작년에 비해 가지고 작년에 교과 성적이 좀 많이 하락했어요. 이건 현실이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대학들이 그 작년이랑 그 다음에 재작년의 교과 성적 평균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분명히 차이는 있습니다. 저희가 쭉 추세를 봤을 때 3년 동안의 교과 성적의 하락세가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저희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저희 서울시립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교과 성적들을 공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학 어디가에 있는 전형 평가 기준 및 또 결과 공개를 통해 가지고도 우리 수험생들이 이미 알고 있을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학생부 교과 성적이 작년이랑 재작년이랑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일단 말씀을 드리면, 일단 20학년도 재작년입니다. 그때는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합격자의 평균이 1.6 정도 나왔었습니다. 합격자의 평균이요? 네. 되게 높네요. 그리고 자연계 같은 경우는 1.7 정도. 이것이 평균이었습니다. 네. 근데 21학년도에는 인문계열은 2점대 초반까지 내려와 있고요. 그다음에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1.85, 그러니까 1점대 후반까지 내려와 있어요. 근데 이것을 모든 학과들이 다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몇몇 학과에서는 교과 성적들이 조금씩 하락을 하고 있고, 이런 내용들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했는지 여부와 관련성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충원 예비 배수들을 어떻게 현재 가져가고 있는지랑 좀 간접적으로 같이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충원 예비 배수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시립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시면은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몇 배수까지 선발했는지, 몇 번까지 돌았는지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시립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대학들에서 다 공개를 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교과 전형을 통해 가지고 현재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대학 간의 비교를 같이 해보면 좋겠지만, 중복해 가지고 합격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고, 중복했을 때 뭐 좀 상향 지원했거나 아니면 더 선호도가 높은 대학으로 이탈하고 있는 비율들도 상당 부분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올해 같은 경우는 인문계열, 자연계열 동일하게 3개 등급합 7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수능 등급합이 인문계열은 7이었고 자연계열은 8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했던 비율들이 어느 정도가 나타나는지가 사실 우리 수험생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사실일 것 같은데요.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개해도 돼요? 뭐 이거 공개하는 거에 대해서 뭐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하는 비율들은 50%에서 60% 사이를 맞추게끔 대학에서 설계를 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50에서 60 사이. 그렇죠. 우리 대학도 마찬가지로 한 50%에서 60%의 학생들이 충족했으면 좋겠다라는 가정하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설정을 해둔 것이고, 그 안에서 충족한 학생들 중에서 교과 성적이 우수한 순서대로 를 세우는 전형이 학생부 교과 전형인 거죠. 여기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것이
이 작년이랑 계속적으로 그런 비교해봤을 때 그럼 더 하락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그런 질문 많이 들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측하기는 좀 어렵기도 하고 좀 섣부르다라는 생각도 하긴 하지만 네. 이런 부분들은 좀 전반적인 다른 대입 지형이랑 같이 비교해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학생부 교과 전형이 대부분의 대학들, 또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도 지역균형 선발 전형으로 변경을 하면서 학교장 추천제를 다 도입을 했습니다. 그렇죠. 학교장 추천 전형이라고 하는 것은 각 고등학교 내에서 고유의 그런 선발 기준을 통해 가지고 학교장 추천권을 이 학생들한테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선발의 메커니즘 자체가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보다는 교과 성적이 우수한지 여부로 그 추천권을 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잘 살펴봤을 때 그러면 이런 추천권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은 대부분 교과 성적을 잘 관리한 학생들일 것이고 당연하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이 학생들이 그러면 어느 정도 교과에 자신이 있고 그 다음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 또 열심히 또 수능 공부도 열심히 할 수 있는 학생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는 좋은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대학에 와서도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는 것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 학생부 교과 형태의 이런 전형 방식이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은 굉장히 보편적인 전형이라고 생각을 해요. 교과 성적도 우수하면서 수능에 대한 충족 기준들을 맞추는 학생들이 학업 성취도 측면에서는 굉장히 우수하다고 예측이 되지 않으신가요? 그럴 수 그렇죠?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 전형들을 선생님들,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이 생각을 하실 때 나는 수능 조건들, 수능 최저학력 기준들을 안정적으로 맞출 수 있는 모의고사 성적들이 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교과 성적들은 서울시립대학교의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제 생각에는 한 1점대 후반에서 2점대 중반에서 많은 학과들이 설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1점대 후반에서 2점대 중반이라 확실히 재작년이랑 비교하면은 확실히 점점점 내려오고 있네요. 예. 그런데 문제가 이런 교과 성적 같은 경우는 최초 합격 그룹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구간 내에서 설정되는 건 맞아요. 네. 그런데 후보가 돌아가고 충원하는 합격 학생들을 살펴봤을 때는 그 내신 성적의 등급대는 더 하락할 수 있는 여지들은 그래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게 학생부 교과 전형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지금까지 대학들의 그런 전형들을 한번 살펴봤을 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영향력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분히 맞출 수 있으면은 내신 성적이 그래도 이 기준보다는 조금 안 되더라도 예비 합격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많이 지원을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질문도 많이 올라오고 그렇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봤을 때 일단 최초 합격을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다른 대학에서도 합격됐을 확률도 높기 때문에 그렇죠. 일정 부분 충원 합격이 돌 것이고 그런 충원 합격이 어느 수준까지 돌고 있느냐는 과거의 대학에서 공지했던 그런 충원 번호들까지를 잘 살펴봐 주시면 나름대로 예측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여기서 또 질문이 있었습니다. 자사고 학생들, 특목고 학생들이 많이 합격을 해가지고 그 성적대를 하락시킨 거 아니냐라는 질문들도 있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요, 등급을 중심으로 평가가 되는 것이고 등급을 중심으로 사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자사고 학생들과 특목고 학생들이 일반고 학생들에 비해서 등급을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성취할 수 있는 그런 학교 현장의 차원이 좀 다릅니다. 일단 자사고 특목고 학생들의 기본적인 그 학생 집단의 특징이 대부분의 학생들이 성적 관리들을 잘 하다 보니까 그 치열한 내신 경쟁들이 있었어요. 그런 내신 성적들 관리를 하다 보니까 사실 자사고라든가 특목고 환경에서 내신 극상위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학생들은 나름대로의 그런 역할들과 학교의 노력들을 통해 가지고도 다른 전형에 또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만들어지는 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대학에서 작년에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지원을 하고
실질적으로 합격을 했었던 학생들은 사실상 일반고 학생들이 거의 90% 이상이다. 아, 자사고 특목고가 있긴 있나요? 자사고 특목고 학생들이 없어요. 아예 근데 그 전년도에는 있었어요. 음, 그래서 무조건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 하지만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들은 일반고 학생들이다. 학교 분위기나 교육 환경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아무래도 교과 전형, 그러니까 지역균형 선발 전형에서 자사고나 특목고가 쓰기엔 좀 어렵다. 이렇게 네. 좀 해석이 되는데 맞을까요? 근데 그게 좀 어렵긴 해요.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일단은 학생부 교과 전형 모든 고등학교의 유형들은 사실상 다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셔도 됩니다. 자사고라고 해서 특목고라고 해가지고 교과 전형 지원 못하는 거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학생들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안정적으로 맞출 수 있고 교과 성적에 대한 준비들을 또 충실히 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런 학생들이 충분히 지원을 하면은 합격을 할 수 있는 학과들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러한 그 결과 데이터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좀 보게 되시면은 대략적인 그런 수준들을 가늠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과 전형에 대해서는 이 정도 설명을 들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좀 넘어가려고 해요. 서울시립대학교가 좀 뭐랄까요? 이런 오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인성이나 사회 역량 관련된 오해들이 많은 것 같은데 오늘 그 문제를 같이 좀 정리하고 갈까 합니다. 먼저 서울시립대 사회 역량은요. 다른 학교에서 말하는 인성과 비교했을 때 서울시립대학교의 학업 잠재 사회 역량 중 사회 역량만의 특징이 있다면 인성이랑 언뜻 보면 사실 차이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굳이 인성이랑 표현을 왜 안 쓰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자, 인성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를 하고, 좋은 학생의 기준 자체가 인성이 좋은 학생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적인 요소들도 분명히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 인성이라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은 굉장히 넓은 개념의 그 평가 영역입니다. 일단은 인성평가가 불가능하다라는 건 아니겠지만, 제한된 시간 내에서 그 다음에 서류를 통해서 또는 단순히 면접 시간 그 상황을 통해 가지고 학생의 인성평가를 완벽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의 회의감이 좀 사실은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 역량이라고 저희가 명명을 했던 이유는 인성이라는 그 넓은 개념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바람직한 그런 모습들을 조금이나마 좀 집중해서 평가를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사회 역량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것은요, 공동체 의식과 시민윤리 의식, 그리고 협동학습 능력에 초점을 맞춥니다. 우리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하면서 공동체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맡은 역할에 대해서 자신의 책임을 완수하거나 또 소임들을 다하는 모습들을 학교 현장에서 충분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관찰도 가능하고 기록을 통해 가지고 연결도 가능합니다. 네. 협동학습 능력 같은 경우는요, 말이 굉장히 좀 거창해 보이긴 하지만 일단 팀워크 능력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팀워크. 네.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수업이라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활동들이 다 팀 프로젝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에서 나타나고 있는 대부분의 비교과 활동, 그 다음에 수업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의 그런 수행 활동들도 사실 팀 단위 활동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죠. 그렇죠. 그래서 학생들이 협력을 할 수 있고 협업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 자체가 굉장히 학생들을 평가할 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볼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 생활을 하면서 이런 팀워크 능력이 굉장히 잘 형성된 친구라면 당연히 대학에 와서 팀 단위 활동들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이 가능하고, 네. 또 그런 노력들을 통해 가지고 자기보다 나의 공동체와 또 조직을 위해서 무언가 시도를 해보고 노력을 해봤다라고 하면 좋은 학생, 또 사회 역량이 우수한 학생이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성평가에 대해서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인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넓다 보니까 사실은 인성평가에서 추구하고 있는 모든 분야들을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에서 다 볼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수준까지 초점을 맞춰서
무언가 평가에 포커스를 좀 두어야 된다라고 하면 사회 역량 같은 경우는 학생들의 부담이 가장 좀 덜하게, 그리고 실질적으로 관찰이 가능한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게끔 서울시립대학교는 그런 부분들을 좀 특징 잡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선생님이 보셨을 때 우리 학교가 사회 역량 평가를 좀 어떤 방식으로 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보통 인성이라고 얘기하면은 이게 저는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착한 게 중요하다. 근데 착하다기보다 저희가 사회 역량을 통해 느꼈던 거는 말씀하신 대로 협업 능력이 중요하다. 그 이유는 대학에 와서 실제로 협업을 많이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고 그것의 기초가 충분히 갖춰져 있는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여러 가지 학교 활동들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그런 팀워크 능력, 그 다음에 뭐 소통 능력, 배려, 나눔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무엇이 더 좋다라기보다는 정말로 자기한테 주어진 역할에 충실히 임하면서 그걸 통해 가지고 자기가 무언가 사회 역량으로 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배움이 있으면은 네. 저는 좋은 학생이라고, 또 좋은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그런 평가 방식에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번 질문은 좀 재미있는 질문입니다. 서울시립대학교가요, 사실은 4년제 대학 중엔 국내 유일한 공립대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보통 4년제 국공립대라고 했을 때 서울시립대 때만 없었어도 그냥 국립대라고 했을 건데 서울시립대가 국내 유일, 4년제 중에서는 국내 유일한 공립대니까 이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 어떤 공공성을 굉장히 중시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공공성에 적합한 것들, 뭐 봉사활동도 많이 해야 되고 이쪽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모집단위별 인재상을 잘 보시면 그런 공공성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커다란 의미의 전공 적합성에 훨씬 더 초점을 맞춘 것 같은데 왜 이런 오해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립대니까 저희가 공공성을 중시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서울시립대학교가 공립대학이다 보니까 공공성을 중시한다라는 것보다는 좀 어조를 좀 바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공공성을 지향하는 대학교입니다. 공공성을 지향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공공성을 지향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대학에서 맡은 사회적인 그런 책임들을 다하는 모습이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 학생들을 길러내는 대학의 모습을 한번 살펴봐 주시면 각각의 전공 분야에서 또는 학문 분야에서 유능한 인재들을 선발해서 이런 학생들을 잘 교육시키고 또 사회로 진출시키는 것이 대학의 책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우리 학생들한테 정말로 우리 대학에서 추구하고 있는 그런 선발의 목적 또는 교육의 목적들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거기에 적합한 학생들을 선발하고자 하는 것이 시립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제시하고 있는 모집단위별 인재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들을 살펴봤을 때는 단순히 공공성을 평가를 한다라기보다는 공공성을 지향하는 대학이다 보니까 이 학생이 그런 고등학교 생활을 통해 가지고 어떤 분야에 좀 관심을 보였으면 좋겠는지, 그리고 이 학과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구되고 있는 학업적인 능력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선생님께서 살펴보시는 그런 공공성은 어떤 건가요? 이 말을 하기 전에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약간 오해를 조금 더 해소를 할 겸 한마디를 좀 덧붙이자면요. 서울시립대가 공립대이고 그래서 지금 공공성을 지향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말이 맞다 하더라도 학생들이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공공성을 지향하니까 그러면 고등학교 때부터 나도 공공성만 지향해야지 라고 하면서 봉사활동 시간을 400시간, 500시간을 한다든지 그렇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요. 아니요, 저는 좀 나쁘다고 생각해요. 학생의 본분은 네. 사실 봉사활동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학교 생활 열심히 하는 거는데 학교 생활 열심히 한다는 게 뭐예요? 선생님께서 가르쳐주는 그 수업을 통해서 배움을 잘 실천하고 자기의 적성과 소질을 잘 개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잘 이수하는 것 자체가 학생의 본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좀 너무 좀 이상적인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우리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공공성이라고 하는 걸 대학이 지향하는 건 맞아요. 그러기 위해서 대학은 우수한 인재들을 길러내서 사회야 혹은 국가에
기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저희는 모집 단위별 인재상이 어떻게 보면 그 기초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기초가 다져진 학생들을 대학에서 모집을 해서 더 좋은 학생으로 만들어서 결국은 정말로 그 학생들이 나중에 우리나라의 미래 혹은 뭐 서울시의 미래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니까요. 공공성에 대한 측면은 대학이 하고 그 대학이 공공성의 측면에서 학생들을 길러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공공성보다 또는 전공 적합성보다 더 중요한 건 모집 단위별 인재상이다. 예.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모집 네. 단위별 인재상이 가장 알겠습니다. 중요하다. 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옛날에는요, 이 질문을 하기 전에 좀 상황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과거 몇 년 동안은 이런 게 유행이었습니다. 자기가 생기부가 몇 장인데 혹시 이 대학 이과의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런 거 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쓸데없는 이제 스펙 경쟁으로 갔을 때 이 자신의 그런 활동이라던가 개수로 승부 보려는 그런 약간 좀 잘못된 생각인데요. 사실 그거 가지고 대학이 평가할까요? 장수 평가합니까? 장수를 몰라요. 근데 올해는 요번부터 좀 바뀐 풍토가 제가 느낀 게 뭐냐면요. 이제 몇 장인지를 수험생들분께서 묻지 않아요. 오히려 본인의 내신 점수, 과목별 내신 점수랑 이런 거를 쫙 뽑아내신 다음에 요 내신 점수를 가지고 저 내신 몇 등급인데 가능성 있을까요? 라는 질문으로 좀 어떤 세태가 바뀐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등급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등급만 평가한다라는 뭐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네. 이런 질문들을 좀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여기서 좀 자세하게 그 오해를 좀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평가하실 때 학생 등급에 매몰돼서 평가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등급만 봐가지고 학생을 평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왜곡되는 신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등급은 기본적으로 그냥 참고 자료로 사용을 하지 이 학생이 어떠한 성취도를 보여주었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사실 이 학생이 성취했었던 원점수와 그 다음에 이 학생의 기록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록을 중심으로 접근한다는 것 자체는 학생의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을 좀 중요하게 평가한다라는 입장으로 좀 받아들여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인데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 중요하다. 근데 선생님께서 생각을 해봤을 때 세특사항들은 그냥 적혀집니까? 아니죠. 선생님들이 한 분이 적는 것도 아니고 여러 분 선생님께서 학생을 계속 관찰하고 그 관찰에 대한 기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한 명에 대한 세특 내용들은 굉장히 다양한 지점들이 나올 수 있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일관된 학생의 성향과 태도와 실제 이 학생의 모습으로 객관적인 기술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등급을 보고 또는 어떤 내용들을 보고 이거 가지고 제가 가능성이 있을까요? 라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거고 사실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모든 학생의 상황들은 다 다르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학생의 개별 성취도 위주로 접근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첨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 대학에서 점점 이전과 달리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평가 자료들을 많이 공개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실 저희는 옛날부터 계속 그렇죠. 많이 공개를 해왔는데 제일 많이 공개를 하고 있는 대학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각 대학에서 그렇죠. 우린 정말 많이 공개하는데 각 대학에서 자기 입학처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 말고도 사실은 교육부에서 그 대학 어디가라는 사이트에 네네. 대교육 사이트에 거기서 이제 올리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과목별 데이터를 학과별 데이터를 다 올려요. 뭐 50% 컷이라든지 70% 컷이라든지 그렇게 올린 데이터들을 보고 사실은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분, 선생님들분께서 이제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 거죠. 아, 나와 있는 데이터가 이거니까 요거를 먼저 좀 보고 요거에 따라서 좀 해야겠다. 근데 이게 참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걸 그래도 사실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점수는 참고 기준일 뿐이다. 등급은 참고 자료일 뿐이다. 그렇죠. 그 참고 자료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분적인 참고 자료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등급만 가지고는 모르는 거예요. 원점 수평균 표준 편차 수강 인원이 다 다른 상태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개인별 기록에 더 초점을 맞춰서 진학을 혹은 이제 원서 접수를 그렇죠. 생각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일단 네 가지 주제 가지고 일단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혹시나 더 궁금한 내용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입학처 Q&A 게시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거 학생들이 답변 다는 거 아니고요. 저희 입학처 직원들, 입학사정관들이 직접 정확한 정보에 대해서 답변을 달고 있으니까 그거를 좀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것으로 오늘의 입시만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